깊은 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침실로 다가왔다. 문이 살짝 열리며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술 기운에 흐릿했고 몸은 휘청였다. 그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떨리는 손이 천천히 뻗어나와 잠든 여성을 끌어안았다. 진한 술 냄새가 그녀의 목덜미에 스며들었고 쉰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아, 향기롭다. 너무 익숙해. 갑자기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비명이 깊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장인어른이 며느리에게 정말로 어떤 의도를 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술에 취해 모든 것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일까?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차가운 밤 오래된 집의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공간을 감쌌다. 은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어린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탓이었다. 그녀는 몸을 쭉 뻗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다. 졸음이 몰려오는 눈꺼풀 아래 침대 머리맡에 작은 스탠드 불빛이 은은하게 퍼지며 꿈결 같은 평온을 자아냈다. 은서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일 끝났어. 나 너무 졸려. 근데 왠지 불안해. 야간 근무로 바쁜 민주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자, 무슨 일 있겠어.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 걱정 마. 은서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녀는 곧 다가올 악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동네 작은 술집에서는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거의 비어 있었고 술 기운이 진하게 퍼졌다. 은서의 장인 박만수 씨는 눈이 충혈된 채로 술에 취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흐릿했고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갈게. 늦었어. 한 친구가 그의 어깨를 세게 치며 웃었다.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벌써 가게. 몇 잔 더 하자. 만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는 이미 휘청였고 그는 의자를 붙잡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집에 가야지. 며느리가 기다려. 친구가 농담조로 던졌다. 술 들어가니까 며느리 생각나는 거야. 옛날에 마누라 무서워하던 거보다 며느리가 더 무섭나 보지.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지만 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어두운 밤길로 나섰다. 늦은 밤 거리는 고요했다. 만수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머릿속은 흐릿했고 주변 풍경은 마치 춤을 추듯 어지럽게 흔들렸다. 술기운의 그는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몸을 뉘일 곳을 찾고 싶을 뿐이었다. 비척이는 걸음으로 그는 집에 도착했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오직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무거운 머리는 그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문을 열자 만수 씨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곳이 자신의 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침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술 기운에 떨리던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휘청이며 침대 쪽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눕히고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옆에 있는 따뜻한 존재를 오래된 습관처럼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완전히 풀리며 술에 취한 몽롱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은서는 꿈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어렴풋이 느꼈다. 무겁고 진한 술 냄새가 섞인 숨소리가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 갑작스레 그녀의 몸에 닿더니 세게 끌어안았다. 졸음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다. 은서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옆 침대 위에 어떤 남자가 누워 있었다. 순간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세게 밀쳐 침대 밖으로 떨어뜨렸다. 누구야?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탠드 불을 켰다.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만수였다. 온몸이 떨리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충격으로 목이 메었다. 세상에, 아버지 제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만수 씨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술에 절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방인데. 은서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여긴 제 방이에요. 여기 왜 들어오신 거예요? 공포는 분노로 바뀌며 그녀를 휘감았다.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손을 들어 만수 씨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짝 만수 씨는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술 기운에 어지러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은서의 날카로운 비명은 두꺼운 벽을 뚫고 밤의 정적을 갈랐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 민준이네 집 갔던데 싸우는 거야. 은서는 온몸을 떨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길게 울렸다. 민준 당장 와.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왔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전화기 너머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했다. 1초, 2초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갑고 날카로워 은서를 더욱 두렵게 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네 방에 들어갔다고. 너 못 참겠다고. 민주는 더 듣지도 않고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근무실을 뛰쳐나갔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은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왔어. 만약 은서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의 가슴은 분노로 터질 듯 했다. 머릿속은 흐릿했고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집 앞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며 바닥에 긴 타이어 자국을 남겼다. 민주는 헬멧도 벗지 않고 성난 걸음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눈앞의 광경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은서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된 채 서 있었다. 뺨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공포와 분노 혐오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왔어. 이제 네가 그 위대한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자.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시선은 아버지에게 고정되었다. 만수 씨는 방 한가운데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숨결은 진한 술 냄새로 가득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방금 넘어진 충격인지 술 기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달려들어 아버지의 옷깃을 붙잡고 세게 끌어당겼다. 만수 씨는 휘청이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버지 말해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한밤중에 제 아내 방에 들어가서 뭐 하신 거예요? 만수 씨는 더듬거리며 술에 취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나 내 방인 줄 알아. 그냥 내 방.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간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저 옆에 누워있던 게 아버지였어요. 제가 밀쳐서 떨어뜨렸다고요.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포효 같았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더 기다리지 않고 민주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만수 씨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방 안은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다. 만수 씨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충격에 눈을 크게 뜬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 없던 만수 씨였다. 그런데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 민준이 그에게 분노에 찬 뺨을 날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의 흔적조차 없었다. 오직 경멸 혐오, 그리고 끝없는 실망만이 가득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게 창피해요. 늙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 아니에요. 저주받을 더러운 영감탱이 아시겠어요? 온 동네가 아버지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겠죠. 저 녀석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추잡한 짓을 했다고 아버지 때문에 제가 망신당했어요. 아시겠어요?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발밑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작게 속삭이는 말들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만수 영감 진짜 추잡해졌네. 나이 먹고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다니. 은서가 불쌍해. 저런 변태랑 어떻게 같이 살아. 민준이 창피해서 어쩌나. 나 같으면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을 거야. 민준은 비웃듯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도끼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들으셨어요? 다들 맞는 말만 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참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라면 절대 며느리한테 그런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는 문 쪽으로 손을 휙 내저으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꺼지세요.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사냥감을 물어뜯은 야수처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는 민준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마치 아들의 얼굴을 마음 깊이 새기려는 듯했다. 그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치욕과 고통, 절망을 끌고 가는 듯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만수 씨는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의 그림자는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이웃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dum다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분노로 들끓었지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게 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만수 씨는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다.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렸다. 얇은 옷을 적시는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 만수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얼굴은 생기를 잃은 채 초췌했다. 아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쫓겨난 치욕, 그리고 천박한 인간 취급을 받은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준의 독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게 창피해요. 당장 꺼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들은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었다. 평생 이렇게 무가치하고 더럽고 경멸스러운 기분을 느낀 적은 없었다.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술 기운은 여전히 그를 어지럽혔지만 가슴속 고통은 그 어떤 술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를 휘저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비를 뚫고 계속 나아갔다. 밤은 고요했고 하수구를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렸다. 갑자기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하지만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빠르게 달려오던 트럭은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추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쾅 강한 충격음과 함께 만수 씨의 몸이 도로변으로 튕겨져 나갔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고 진흙탕 도로 위에는 타이어 자국과 선명한 핏자국만 남았다. 비 내리는 밤 죽음 같은 침묵이 모든 것을 덮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어둠만이 그 비극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시장은 평소처럼 북적였다. 하지만 갑자기 길 끝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다. 맙소사 피아 누가 사고를 당했어?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흙으로 질척한 도로 위에는 길게 이어진 핏자국이 도로에서 풀밭까지 이어져 있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이러다 죽었겠네. 누구지? 그때 한 남자가 현장에서 피로 얼룩진 낡은 옷을 발견했다. 그는 옷을 집어들었고 곧 눈이 커지며 경악했다. 이거 만수 영감 옷 같은데. 군중은 순간 얼어붙었다. 한 여성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트럭에 치여서 어디로 끌려간 거 아냐?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 전역으로 퍼졌다. 만수 씨가 사고를 당했대. 피는 있는데 시체는 없어. 그 소식은 곧 은서의 귀에도 들어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이웃이 헐레벌떡 뛰어와 소식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손에 쥔 수세미를 꽉 쥐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행주를 던지고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집에 돌아온 민준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슬픔 대신 섬뜩한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죽어도 싸지. 그게 업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야. 민준의 말에 은서는 멈칫하며 그를 돌아봤다.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뭐라고? 오빠 아버지 걱정 안 돼. 민준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저런 인간이 걱정할 가치가 있어 진짜 죽었다면 차라리 잘 됐지. 적어도 저런 아버지 때문에 창피당할 일은 없어. 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바라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준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 정도라니 불안이 그녀를 휘감았다. 은서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낡은 옷을 발견하고 급히 주워들었다. 역시 장인의 옷이었다. 하지만 옷에 묻은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 마을 사람이 다가와 수군거렸다. 이상해, 시체가 없어. 여기 타이어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트럭이 치고 어디로 끌고 갔나?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에 버렸을지도. 사고 내고 도망간 운전사는 대개 그래. 은서는 침을 삼키며 옷을 꼭 쥐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트럭에 치여 죽었다면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해. 그런데 왜 시체가 없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멀리 좁은 골목에서 벽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두운 눈빛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남자,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만수 씨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 집안은 고요했지만 무거운 공기가 구석구석을 짓눌렀다. 만수 씨의 사고 소식이 퍼지면서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은서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고 현장에서 가져온 피 묻은 낡은 옷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는 만수 씨가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그는 어디 있는 걸까? 은서는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단서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을 덜어보려는 마음뿐이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익숙한 방은 이제 무거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였고 옷들은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영영 떠날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은서는 천천히 걸으며 그의 물건들을 손끝으로 훑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리 그를 미워했어도 그는 한때 그녀를 딸처럼 아껴줬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장롱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멈췄다. 오래됐지만 조심스레 보관된 상자였다. 은서는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을 주운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바로 만수 씨였다.
하지만 은서를 혼란에 빠뜨린 건 옆에 서 있는 여자와 그녀 품에 안긴 갓난아기였다. 세 사람은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은서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여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만수 씨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 다정하게 붙어선 모습은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여자가 민준의 친어머니일까?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민준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은서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불안이 그녀를 몰아쳤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 다른 곳에 있었다. 은서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앞에 서서 사진을 내밀었다. 오빠, 이거 봐야 해.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몸이 굳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얼굴들을 훑었다. 아버지 낯선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민준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누구야?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꺼냈다.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 그리고 이 여자가 오빠 친엄마일지도 몰라. 그 순간 민준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사진을 탁자에 내동댕이 쳤다. 마치 손이 대인 듯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아버지가 이런 사진을 숨겼어. 이게 정말 내 엄마라면 왜 평생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생각해봐. 만약 이 여자가 오빠 친엄마라면 그게 무슨 뜻이야. 오빠가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일 수도 있잖아. 민주는 얼어붙었다 얻다. 그의 가슴 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쳤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를 평생 속였어. 가족 친아들 결국 내가 그의 사생아였던 거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모든 세포가 분노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왜 저한테 이런 사실을 숨겼어? 은서는 침을 삼켰다. 민준의 눈에 담긴 분노를 똑똑히 보았지만 두려움도 느껴졌다. 민준 진정해. 이건 그냥 내 추측일 뿐이야.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우리 진실을 알아내야 해.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쓰디쓴 감출 수 없는 냉소였다. 진실을 알아내라고 저한테 말해줄 것 같아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이제 답을 들을 기회는 없어. 은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불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사진을 꽉 쥐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내던졌다. 젠장. 평생 속아왔어. 내가 착실한 가정과 존경할 만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결국 다 거짓이었어. 은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혼자 있고 싶어. 지금 누구도 날 건드리지 마.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은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뭔가 더 끔찍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구석에 놓인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은서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만수 씨 방에서 찾은 낡은 사진을 손에 쥐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심장은 방금 일어난 일들로 쿵쾅거렸다. 민주는 사진을 본 뒤 집을 뛰쳐나갔고 그녀는 수많은 답 없는 질문 속에 홀로 남았다. 그녀가 쥔 사진은 단순한 옛 사진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의 조각이었다. 만약 사진 속 여성이 민준의 친어머니라면 왜 만수 씨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민준이 그의 사생아라면 왜 평생 그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냉랭하게 대해했을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은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찾으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은 만수 씨의 방이었다. 은서는 다시 그 낡은 방으로 향했다. 시간의 흔적이 묻은 방은 그의 부재와 오랜 비밀의 무게로 더 차갑고 음산했다.
은서는 조심스레 서랍과 장롱을 뒤졌다. 빛바랜 청구서 만수씨가 휘갈겨 쓴 메모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준과 관련된 단서였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장롱 바닥에 숨겨진 낡은 서류철에 멈췄다. 누군가 일부러 책 밑에 눌러 숨긴 듯 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자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왔다. 출생신고서. 이름 박민준, 출생일 30년 전. 아버지 미상, 어머니 미상. 은서는 눈을 크게 떴다. 이럴 리 없어. 이건 민준의 출생신고서일 리 없어. 민준은 늘 만수 씨가 친아버지라고 믿었다. 그런데 왜 출생신고서에 부모가 미상으로 적혀 있는 걸까? 그녀는 서류철을 뒤졌다. 그 안에는 빛바랜 손편지가 있었다. 잉크가 번져 일부 읽기 어려웠지만 떨리는 글씨는 또렷했다.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를 곁에 둘 수 없어요.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자비가 있다면 이 아이를 멀리 데려가 주세요. 진실을 절대 모르게 지켜주세요. 제발요. 은서는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민주는 만수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버려진 아이였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민준에게 알려야 했다. 은서는 서류철을 들고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준은 뒷마당에 서서 텅 빈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서의 발소리를 들어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쓰라렸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내가 너무했다고. 은서는 서류철을 꽉 쥐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오빠, 다른 진실을 말해주려고. 오빠가 상상도 못했을 진실. 민주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봤다. 은서는 천천히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건 오빠 출생신고서야. 민주는 비웃듯 웃었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웃음이 멎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고 미상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봤다. 몇 번이고 읽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빠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아버지는 오빠가 사찰 문 앞에 버려졌을 때 데려와 키운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죽음 같은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오빠는 만수 씨 친아들이 아니야. 오빠는 버려진 아이였어. 친엄마가 오빠를 버렸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서류철을 꽉 쥐며 손가락이 떨렸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내밀었다. 만수 씨는 오빠를 지키려고 이 비밀을 숨겼어. 오빠, 친엄마는 살해당했어.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어.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고통스러워. 은서의 심장을 수천 개의 칼로 찌르는 듯했다. 내가 그를 증오했어. 저주했어. 그런데 그는 날 구해준 사람이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밤 공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분노, 고통, 죄책감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틀렸어.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밤은 짙었고 마른 나무 사이로 바람이 휙 스쳐갔다. 민주는 발코니 난간 곁에 서서 반쯤 탄 담배를 들고 있었다. 제가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 드러난 후 그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증오, 죄책감, 고통. 그가 믿었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의 전화기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가 30년간 너를 속였다. 그는 너를 진짜 가족에게서 빼앗았어. 그런 인간을 용서할 가치가 있나? 민주는 메시지를 뚫어지게 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반응할 틈도 없이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넌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야. 그가 너를 훔쳤어.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분노가 치밀었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였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자는 누구지? 왜 이렇게 많은 걸 아는 거야? 세 번째 메시지. 내 친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나. 민주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넌 누구야? 답장이 즉시 왔다.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먼저 스스로 물어봐. 그가 정말 너를 구한 선한 사람이라고 믿나? 아니면 다른 걸 숨겼나? 난 진실을 알아. 진실을 원한다면 마을 끝 폐가로 자정해와. 등골이 서늘했다. 모든 감각이 함정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의심의 바다에 빠진 그의 이성은 이미 무력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은서가 그를 보고 다급히 물었다. 이 시간에 어딜 가? 민주는 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좀 혼자 있고 싶어. 묻지 마. 마을 끝 폐가는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희미한 달빛은 오히려 모든 것을 더 기묘하게 만들었다. 낡은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어둠 속 낡은 나무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년의 남자 날카로운 눈빛과 얼굴에 얽힌 흉터 민준을 보자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할 줄 알았지.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불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넌 누구야? 남자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았다. 날 못 알아보는구나. 서운하네. 민주는 주먹을 쥐며 분노를 뿜었다. 쓸데없는 장난질 그만해. 원하는 게 뭐야? 남자는 웃음소리에 소름이 끼쳤다. 원하는 거 너를 돕고 싶은 거야. 오래전부터 널 지켜봤어. 네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을 기다렸지. 민주는 눈을 좁히며 차갑게 말했다. 말 많아. 본론으로 들어가.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담배와 위험한 냄새가 섞인 숨결이 느껴졌다. 내 친엄마가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냥 살해당하고 널 버렸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넌 빼앗겼어. 네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자가 널 훔쳤고 네 엄마를 죽인 자를 숨기기 위해 널 키웠어. 그가 진짜 널 구하려 했다면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널 키운 건 다른 진실을 덮기 위해서야. 그 생각 안 해봤나. 민주는 몸이 굳었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이름 모를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모든 걸 끝낼 기회는 너한테 있어. 그를 찾아, 대면해.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끝장내라. 민주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난 살인자가 아니야. 남자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다. 살인자가 아니라고 넌 그를 뼛속까지 증오했어. 저주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를 변호하려고 고결한 채 하지 마. 하지.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넌 늘 그에게 조종당했어. 하지만 이번엔 모든 걸 바꿀 기회가 있어. 그를 죽여. 그 거짓의 끝을 내 손으로 만들어라. 남자는 어둠 밖으로 나와 민준과 마주섰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한 비밀을 속삭이듯 낮아졌다. 그가 죽어야만 너는 진짜 자유로워져. 그가 죽어야만 그가 숨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방 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무거웠다. 전례 없는 혼란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귀에는 여전히 그 마성의 낮은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할 수 있겠나?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무거웠고 달빛마저 가렸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축축한 흙 냄새와 희미한 위험의 기운을 심장 깊이 스며들게 했다. 민주는 어두운 폐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뱉은 말들로 혼란스러웠다. 그가 죽어야만 너는 진짜 자유로워져. 그가 죽어야만 그가 숨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저주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분노와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만수 씨를 증오했다. 그를 속이고 인생을 망쳤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던 그를 조종하려는 누군가가 그를 증오하고 복수하고 제거하라고 부추기며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수 씨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면 왜 지금 이 순간 그의 죽음을 떠올리며 가슴이 묘하게 조이는 걸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또 다른 낯선 번호의 메시지였다. 뭘 망설여? 네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그리고 내 아내에게서 시작할 거야.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전화기를 꽉 쥐며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혈관이 터질 듯 뛰었다. 그자가 은서를 노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준은 뛰쳐나갔다. 민준의 발소리가 축축한 땅을 세게 밟았다. 바람이 으르렁거리며 경고하듯 휘몰아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은서가 위험에 처했고 누구도 그녀를 해칠 수 없었다. 집 문이 거칠게 열렸다. 눈앞의 광경은 순식간에 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은서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온몸이 떨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겁에 질린 눈은 커다랬다. 입은 거친 천으로 막혀 있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정체를 알지 못했던 남자, 그의 친부였다. 민준의 어머니를 죽인 자, 그를 광기의 끝으로 몰아넣으려 돌아온 자였다. 남자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었다. 희뿌연 전등 아래서 강철이 번쩍이며 그의 잔인한 눈빛을 반사했다. 민준을 보자 그는 즐거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민준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붉혔다.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았다. 그녀를 풀어줘. 남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어린아이를 대하듯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 말대로 할 것 같나 아니야 아들아.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어. 깨달았나 내 인생이 한낱 농담이었다는 걸. 그 늙은이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나. 아니, 그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널 이용했어. 그는 널 내게서 빼앗았어. 너를 그의 아들로 만들었지. 네가 누구인지, 네 혈관에 흐르는 피가 누구의 것인지 잊게 했어.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력을 잃은 야수 같았다. 네가 누군지 관심 없어. 내 아내를 건드리면 맹세코 널 죽일 거야. 남자는 미친 듯 크게 웃었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정말 그럴 배짱이 있나 넌 늘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지. 배신당한 아들. 하지만 지금 모든 걸 바꿀 기회가 있어. 그를 죽여. 그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나. 내게 원래 속했던 걸 되찾을 수 있어. 지난 30년 동안 그가 저지른 짓에 복수할 수 있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 순간 쉰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그만해.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만수 씨였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초췌한 얼굴 피곤하지만 단호한 눈빛. 떠돌이 생활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기운을 뿜었다. 이 가정을 지탱했던 든든한 기둥이었다. 남자는 획 돌아보며 증오로 번쩍이는 눈빛을 뿌렸다. 이 늙은이 올 줄 알았어. 만수 씨는 대답 대신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내 아들을 풀어줘. 남자는 입꼬리를 비틀며 칼을 치켰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다. 아니, 이번엔 안 돼. 이번엔 내가 전부 가져갈 거야. 그는 달려들었다. 민주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수 씨가 민준 앞을 막아섰다. 칼날이 그의 등에 푹 박혔다. 공간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은서가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눈을 부릅뜨며 굳어버렸다. 그가 증오했던 남자가 그의 앞에서 쓰러지고 있었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민주는 달려가 만수 씨가 쓰러지자 그를 붙잡았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미치셨어요. 만수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숨이 가팠지만 그의 눈은 민준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사랑이었다. 민준아 날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널 키운 걸 후회한 적은 없어. 그 순간 민준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는 틀렸다. 평생 잘못 생각해왔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버렸다. 말 마세요. 병원에 데려갈게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마른 손이 떨리며 민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더는 날 미워하지 마, 아들아. 사랑한다.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민주는 그가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사람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다. 무서운 정적이 공간을 덮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축축한 밤의 냄새를 실었다. 바람은 애달픈 울음소리처럼 휘파람을 불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만수 씨의 몸을 꽉 끌어안았다. 마지막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모든 게 눈물의 안개 속에 흐릿해졌다. 사랑한다. 그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년간 그는 만수 씨를 증오하고 경멸하며 버렸다. 이제야 그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영원히 떠났다. 민준이 미쳐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은서는 여전히 떨며 옆에 있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고 끔찍해 믿을 수 없었다. 불과 얼마 전 그는 비록 초췌했지만 굳건히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다. 이제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은 기묘할 만큼 평온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은서의 비명을 들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작은 마을은 긴장된 공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무한한 공허 속에 삼켜진 듯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엄중한 눈빛으로 만수 씨의 시신을 보고 민준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진술이 필요합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만수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주름 하나선 하나를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했다. 손은 더 세게 쥐었다. 놓으면 그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다. 다른 경찰관이 조심스레 만수 씨의 옷주머니를 뒤졌다. 신분증이나 중요한 물건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러다 그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랫동안 주머니에 묻혀있던 것 같았다. 이거 보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종이를 내밀었다. 민주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받았다. 종이를 펴는 순간 심장이 조여왔다. 낡은 편지였다. 시간이 흐르며 잉크가 번졌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떨리는 글씨 물방울이나 눈물로 얼룩진 흔적은 편지를 더 기묘하게 만들었다.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 날 아마 나는 너와 직접 말할 기회를 잃었을 거다. 너에게 진실을 숨긴 걸 용서해줘. 내가 한 모든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너는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편지는 갑자기 찢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누군가 일부러 뜯어내 중요한 부분을 숨긴 듯 끊겨 있었다. 민주는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거칠어졌다. 나머지를 알아야 했다. 하지만 남은 건 없었다. 찢겨졌다. 은서도 편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이걸 찢었어?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없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는 온몸의 근육이 굳는 걸 느꼈다.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화들짝 놀랐다.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전화기를 꺼내자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떴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나? 민주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눈빛이 어두워졌고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들아.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민주는 창밖 어둠을 올려다봤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섬뜩한 느낌이 점점 선명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잿빛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민준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만수 씨가 생애 마지막을 보냈던 낡은 집 앞에 서 있었다.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먼지가 쌓인 바닥구 곰팡이와 세월의 냄새가 공간을 감쌌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에 고정됐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졌다. 손가락이 굳은 채로 자물쇠를 열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가방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만수 씨의 낡은 옷, 오랜 세월 함께한 소소한 물건들, 그리고 가죽 표지가 해진 일기장 가장자리가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들었다. 손바닥은 방이 춥지 않은데도 차가웠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채웠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만수 씨의 필체가 선명했다. 감정이 담긴 글씨였다. 30년 전 나는 단순히 한 아이를 주운 게 아니었다. 민주는 눈썹을 찌푸리며 천천히 읽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급히 넘겼다. 글은 점점 명확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그날 밤 나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차가운 운명 속에서 떨던 두 생명. 그들은 다친 새끼새처럼 약하게 울었다. 나는 둘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나는 한 명만 구할 수 있었다. 민주는 온몸이 멈춘 듯했다. 종이를 꽉 쥐며 숨이 무거워졌다. 두 아이. 그중 하나가 그였다. 그는 급히 페이지를 넘겼다. 당장 다 읽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다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남자가 그 아이를 찾으러 돌아왔었다. 그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죽였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없애려 했다. 나는 둘 다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명을 선택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민주는 떨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구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됐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짓눌린 듯 숨쉬기가 어려웠다. 어머니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다. 민준의 친부는 그의 어머니를 죽였을 뿐 아니라 쌍둥이 형제인 그들 둘 모두를 없애려 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가다. 나는 너를 키웠다.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구하지 못한 다른 아이에 대한 고통을 지울 수 없었다. 어떤 밤에는 잠에서 깨어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지 자문했다. 내가 짊어져야 했던 증오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방귀 빙글빙글 도는 듯했다. 민주는 가슴이 짓눌려 숨을 쉴 수 없었다다.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그의 쌍둥이 형제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날 밤 친부에게 이미 죽었나? 만약 살아있다면 지난 30년간 어디에 있었던 걸까? 민주는 침을 삼키며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시선은 만수 씨의 마지막 문장에 고정되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정적을 뚫고 전화벨이 울렸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었다.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이제 알아샀나.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나? 아니야. 난 여기 있어. 계속 널 지켜봤어. 민준의 몸이 굳었다.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늙은이가 구하지 않은 아이야. 죽었어야 할 아이? 하지만 살아남았어. 이제 너를 만나러 돌아왔어. 전화 화면이 꺼졌다. 민주는 창밖 어둠을 올려다봤다. 검은 그림자가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불며 전례 없는 공포를 몰고 왔다. 민준이 알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밤이 깊어지며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작은 방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유령처럼 흔들었다. 민주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앞에 어둠을 응시했다. 손에는 만수 씨의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는 무거운 진실로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하나이만 구할 수 있었다. 그 말은 저주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그와 함께 버려졌던 아이. 하지만 운명은 민준을 구원자로 선택했다. 다른 아이는 30년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준은 눈을 감고 주먹을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난 3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갑작스레 전화벨이 고요를 갈랐다. 민주는 놀라 눈을 뜨고 화면을 바라봤다. 낯선 번호, 그는 바로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울리며 어둠 속에서 그를 몰아붙였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긴 침묵. 민주는 상대편의 느린 숨소리를 들었다.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은 섬뜩할 만큼 차분한 소리였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자의 침착함이었다. 그러다 낮고 느린 목소리가 울렸다. 너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나? 각 단어가 차가운 칼날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숨이 멎었다. 몸이 굳었다. 그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방 안공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1초, 2초, 3초가 지나고 마침내 그가 입을 뗐다. 목소리는 쉰 채로 낯설었다. 너 누구야? 상대편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드럽지만 위험한 기운이 담긴 소리였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모든 걸 꿰뚫고 게임의 규칙을 쥔 자의 웃음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 민준아. 민준의 가슴이 조였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목소리 낯설지 않았다. 기묘할 정도로 그와 비슷했다. 그럴 리 없어. 민준은 중얼거리며 숨이 가빠졌다. 상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섬뜩한 조롱이 섞였다. 넌 따뜻한 삶을 살았지. 너를 사랑한 양아버지 가정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민주는 굳었다. 그 질문은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휩쓸었다. 수천 개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침을 삼키며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지난 30년간 어디 있었어? 몇 초간 침묵. 상대편에서 긴 한숨이 들렸다. 네가 상상도 못할 곳에 있었지. 이 날을 기다렸어. 네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민주는 두려움이 가슴을 채웠다. 상대는 이 순간을, 그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뭐야? 민주는 이를 악물고 불안을 감추려 애썼다. 긴 침묵 끝에 칼집에서 뽑힌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답이 돌아왔다. 기회. 민주는 눈썹을 찌푸렸다. 불길하면서도 막연한 공포가 가슴을 채웠다. 무슨 기회? 이번엔 웃음이 달랐다. 더 깊고 무거웠다. 오랫동안 이 말을 준비해 온 듯했다. 너에게 선택의 기회. 민주는 침을 삼켰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야? 낮은 목소리가 무거운 무게를 담아 올렸다. 누구 편에 설 건지 선택해. 전화 화면이 꺼졌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기는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이제 아무 연결도 없는 물건일 뿐이었다. 숨소리가 느려졌다.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소용돌이쳤다. 그의 쌍둥이 형제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민준과 달랐다.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다. 위험한 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민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울부짖었다. 밤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감췄다. 민준은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선택이 그를 옳은 길로 이끌까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다. 오직 창문 너머 바람 소리만 남았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단순히 비극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오해 통제되지 않은 순간 술에 취해 흐릿해진 판단이 사람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만수 씨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술 취한 밤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에 그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며 저지르지 않은 죄로 낙인 찍혔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장 사랑했던 이에게 치욕과 억울함 속에 쫓겨났다. 한순간의 실수 진실이 불분명한 비난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다. 이 이야기를 쓰며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때로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시간의 먼지 속에 묻힌 진실 오해는 사람을 증오와 상실의 끝으로 몰아간다. 그것이 민준의 비극이다.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거짓에 조종당해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 이야기는 부지 관계뿐 아니라 용서 거짓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진실을 마주하는 책임에 대한 깊은 메시지다. 민주는 증오가 이성을 가리고 타인의 도구로 전락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평생을 보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를 무조건 사랑했던 아버지는 이미 떠났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고 있지 않은가? 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누군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지 않은가 증오는 위험하다. 그것은 사람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며 사랑과 자비를 짓밟는다. 반대로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일 때가 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렬한 점은 열린 결말이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0년 전 버려졌던 쌍둥이 증오와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가 돌아와 민준에게 새 선택을 강요한다. 용서냐, 복수냐. 이는 민준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에 갇힐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유튜브 채널 마음의 아름다움을 구독해주세요. 아래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민준이 용서를 선택할지 복수의 소용돌이에 빠질지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이 그의 처지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진실과 관용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